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이제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다들 집에 왔을 텐데, 우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은 항상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내가, 환경에 따라서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수능을 앞에 남겨둔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실전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뭐 날도 좀 이렇게 막 빗방울도 날리고 그래서 좀 시험 잘 못 본 친구들은 좀 슬픈 마음으로 집에 왔을 텐데 이제 시험은 끝났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시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처럼 뭐 여러분들의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뭐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도 연습이에요. 근데 그 연습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그런 9월 모평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긍정적인 측면들을 수능 때까지 얼마나 잘 유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제 제가 시작을 해서 이제 7시에는 국수형 선생님들께서 해설 강의 하실 거고 이따 이제 10시에는 제가 다시 또 나오고 아니면 이제 과탐 선생님들께서 또 해설 강의를 해 주실 텐데 그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어떠한 학습 방향을 잡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남은 수험 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는 거에 기준점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험 보느라 피곤하고 힘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시간들을 잘 보내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그래서 올해 입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9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6월 모의평가 때도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근데 이제 6월 모의평가에도 제가 이제 라이브를 했었었는데 지금 9월 모의평가가 6월 모의평가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자세한 이야기 더 뭐 심층적인 분석은 이따가 10시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총평을 들으면서 특히나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냐면 국수형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지금 총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 국수형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저런 의미구나라는 걸 좀 해석을 같이 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모평이 6월 모평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또는 9월 모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들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응시 인원의 규모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접수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모의평가는 실제 응시 인원은 나오질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을 다 보고 채점을 하고 나서야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평가원에서 본 4번의 시험과 5번째 시험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6월, 9월 수능, 올해 6월, 9월 이렇게 5개가 어떤 식의 분포를 보이는지 드릴 텐데 접수 인원 기준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접수 인원은 당연히 응시 인원보다 많죠. 자, 이렇게 딱 보실 때 잘 보시면요. 이 전년도 6월, 9월 응시 인원이죠. 그리고 수능 접수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많지만 여기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월에 있던 수험생보다 9월의 수험생이 많아요. 9월의 수험생이 많고 그 9월의 수험생보다 수능의 수험생은 조금 적어요. 근데 이 차를 보시면 여기서는 한 2,000명 정도, 여기서는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수능 전체 응시 인원, 접수 인원 가지고 생각을 하면 수능의 접수 인원과 유사한 인원은 9월의 인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이제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변화되는 수치를 잘 보면 전년도 수치를 보면 이건 7로 시작하는데 이건 8로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 졸업생이라는 존재들이 6월보다는 9월에 더 많이 나타나고 그 존재가 수능에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수능의 응시인원만 가지고 하면 20%가 조금 넘어요. 인원이, 졸업생 인원이. 근데 6월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9월은 14% 정도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졸업생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의 상대적 위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6월 모의평가보다는 9월 모의평가가 더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내 객관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실제로 수능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거냐라는 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6월과 9월에 접수 인원을 비교해 보면 6월의 접수 인원은 12%, 졸업생이 12% 정도 되고 실제로 9월은 14% 정도 되니까 전년도랑 비슷한 추세를 보여요. 실제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인원도 지금 보면 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6,00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이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형태를 보일 거고 실제 수능은 어떨지는 몰라요. 그렇죠?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좀 줄어든 형태의 인원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졸업생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한 추세니까 실제 수능도 졸업생의 비율이 조금 더 증가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9월 모평은 수능에 가장 가까운 규모와 구성, 그러니까 이 구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여드린 대로 이 졸업생과 재학생의 구성도 있고 또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응시하는 인원이라는 그런 부분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9월 모의평가가 실제로 수능에 가장 가까운 규모와 구성을 여러분들 시험 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 모평에서의 뭐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위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따가 다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오해하면 안 되냐면 9월 모의평가의 시험의 난이도나 아니면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 그대로 출제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9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었다. 그럼 그 위치가 6월과 좀 달라졌다면 6월과 9월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9월이 여러분들의 실제 수능의 위치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들은 뭐 중간에 절충을 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든지 하는 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위치의 변화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위치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건가. 그래서 첫 번째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수능과 가장 가까운 규모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을 위한 평가원의 마지막 실험이다. 이런 의미예요. 즉 여기서 평가원이 주체죠. 즉 평가원도 수능을 앞두고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 해의 시험의 전반적인 경향을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게 되느냐,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본다든지 문제를 조금 쉽게 내본다든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수준을 맞춘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영어를 봤는데 영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꽤 있었을 수 있어요. 영어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평가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즉 6월 모의평가의 1등급 인원이 8.08%였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됐는데 8% 초반에 딱 됐는데 그 8%보다 더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더 늘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험의 결과를 오늘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인데 요번에 뭐 수능 모평에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인원 비율이 뭐 6%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개의 난이도 중간에 있는 7%에서 맞추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영어가 지금까지 6월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어렵고 9월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능을 위한 평가원의 마지막 실험이 진행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월 모평에서 나타난 어떤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변형됐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올해 수능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출제를 할 거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탐을 확실한 변별을 주겠다라는 6월에도 확실한 변별을 줬고 9월에도 확실한 변별을 줬으면 결과적으로는 과탐을 확실한 변별을 올해 수능에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국어에서 예를 들면 국어에서 6월에도 뭐 그 화작문에서 화법과 작문을 묶어가지고 4번부터 7번을 하나의 공통된 지문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 시험에도 4번부터 7번까지는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올해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이 묶여서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거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뭐 사전에 연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수능의 출제 의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학과 국어 그리고 영어 물론 이제 과탐이나 이런 부분 또 사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특히 이 영어에서의 어떤 일정한 난이도의 조절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국어와 수학에서 일정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올해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출제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7시에 진행되는 해설 강의에서 잘 듣고 나중에 10시에 제가 분석하는 걸 다시 들으면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꾀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수업을 들을 때, 그러니까 그 라이브 특강을 들을 때,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동시에 국수형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서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나 수학을 선택해서 듣는 친구들은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 특히 뭐 수학과와 수학나에서 변별은 어디서 주어졌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문법에서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독해 부분의 독서 부분에서도 변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설을 해주실 테니까 그 부분에서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영어 시험 좀 못 보고 영어 해설 강의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영어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그러면 최고 난이도 문제는 어떤 거였고, 그럼 요 문제를 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어떤 문제를 맞히면 내가 1등급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10시에 저와 함께 이런 경향에 대해서 접근을 해나가면, 정리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6월 모의평가보다 9월 모의평가가 더 중요하다 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6월에 활용된 여러 가지의 변화들을 9월에 안착시키거나 아니면 9월에 빼놓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6월 모평 이후에 여러분의 학습 성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9월 모의평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났으니까. 즉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실망한 과목도 있고 아주 막 이렇게 기쁜 과목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짐작컨대 아마 기뻤던 과목은 공부를 덜 했을 거고 아주 슬펐던 과목은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 공부를 많이 하고 나는 이 과목에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기 기준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학년 때까지 하루에 뭐 30분밖에 공부 안 한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3학년에 들어서 40분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자기 나름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에 적게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하는 건데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고3이 하루에 40분만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게 많이 하는 공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판단이 존재하는데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내가 기를 쏟아서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하지만 그게 객관적인 성취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점수가 올랐다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6월에 뭐 80점이었는데 9월에 82점을 받았다. 그럼 점수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다를 거고 그 다른 난이도에 따라서 원점수는 당연히 변동을 하게 될 거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취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 수학에 자연계 학생이 내가 어떤
확통을 열심히 미적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9월 모평에서 그게 딱 나왔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 맞췄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를 한 성취도는 그만큼 뭐해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객관적 판단에서 그 친구는 당연히 100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사인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느냐. 그 집중한 부분에 나온 문제들을 내가 다 풀었느냐. 그러면 사실 이 과목에 몇 점을 받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점수는 비슷하다, 원점수는 비슷하다. 근데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는 다 맞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가 틀린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점수가 아닌 성취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이루어냈는가, 그리고 학습 성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더 잘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오늘 이제 라이브가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들으니까 이제 그거를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 가게 되면 내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이제 뭐 일요일까지나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내가 6월부터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각 영역별로 어떤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학습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나온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랬을 때 내가 그것들을 제대로 풀어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또는 알고는 있는데 문제를 풀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막 나눌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따가 이제 10시에 더 이제 순서도를 내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형태를 잘 보면서 내가 점수가 아닌 성취도를 중심으로 나는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6월 이후에 학습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바탕으로 학습 성과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있었다면 왜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9월 이후에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객관적 판단이라는 의미로서 9월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 이제 이따가 10시에 다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9월 모평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입시적 선택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입시적 선택은 무엇인가? 이게 현장 강의가 아니니까 대답을 못 듣는구나. 근데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지, 어머니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첫 번째 입시적 선택의 기준점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입시적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당연히 수시 지원이죠. 여러분이 6장의 수시 원서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원래 보통은 모의평가를 목요일 날 보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수요일 날 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첫 번째 목요일 날 보게 되는데 9월에 요번에 좀 길어가지고 목요일이 1일이어가지고 그 바로 하기 어려워서 수요일 날 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 예로 들면 시험을 보고 정신을 차리면, 그러니까 멘붕에 빠져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그래서 멘붕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뭔가 뭐 수시 원서도 결정하고 해야지 하고 딱 정신을 차리는 날이 언제냐? 수시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날이에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로 말하면 오늘 시험을 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런 해설 강의나 이런 거에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되게 착한 친구들이야. 그래도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하겠다는 친구들이야. 근데 내일 학교 가보면 이미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이 정신을 딱 차리게 된 시점이 언제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뭘 하냐? 수시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정신을 그때 딱 들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첫 번째 입시적 선택을 하는 거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그 6장의 원서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올해가 끝나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니다. 특히 졸업생들은 작년에 이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거 원서 쓰는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학생들은 막 이렇게
비밀번호 하나 이렇게 잘못 누를까 막 고민하고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뭐냐? 9월 모의평가 점수다. 물론 그 9월 모의평가 점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따가 3부에서 얘기하겠지만 9월 모의평가 점수도 봐야 되고 그 이전 모의고사 점수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9월 모의평가 점수가 맨 앞에 했던 말 기억나요? 9월 모의평가가 가장 수능의 규모와 구성이 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그 위치가 바로 이 수시 지원을 위한 뭐가 된다.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9월 모의평가가 왜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분명히 잘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이 특히 2번에 있는 즉 평가원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평가원의 의지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정리를 하겠지만 저는 뭐 전문 과목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선생님들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그 평가원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이따가 입시적으로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면 나랑 같이 해석을 하면 이제 뭔가 좀 명확하게 이제 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시점은 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시험지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좀 이따 마무리하고 시간을 조금 줄 거예요. 7시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빨리 이제 시험지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나는 이게 평가원의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재밌잖아. 이런 게 평가원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평가원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 뭐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하면 그 라이브를 들을 때도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끝내기가 되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어제부터 계속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9월 모의평가를 못 봤다고 해서 용기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용기를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9월 모의평가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대신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수능 가서 또는 이 수시에서 벌어지는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입시적으로 성공을 이루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부족했었나라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이라는 하나의 그런 기준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시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타올라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40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활활 타올라서 수능장에서 막 타오르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의식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좌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조금 쉬었다가 또 좀 전에 제가 부탁한 것들 준비했다가 7시부터 이어지는 라이브 강의 잘 들으시고 저는 이따가 10시에 이렇게 어제 꿈꿀 때는 이렇게 막 손도 흔들고 이런 거 해봤는데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이따가 10시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